엄마, 이거 봐요. 내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뭐야? 가족 위치 공유라는 앱인데 저는 안 깔았어요. 지우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깔았어요? 걱정돼서 그랬어. 요즘 뉴스 봐봐. 애들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이요? 이건 감시잖아요. 감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뭔가 잘못됐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는 분식집 어묵 냄새가 퍼져나왔고 집집마다 창문을 통해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의 집에서는 전원일기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죠. 장미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미영은 남편과 사별한 뒤 3년 전에 재혼했어요. 새남편 윤철수는 55살로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철수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미영은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철수와 함께라면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철수는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미영이 물으면 철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스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이 슬쩍 본 화면에는 뉴스가 아니라 지도 같은 게 떠 있었어요. 빨간 점 하나가 어딘가에 찍혀 있었죠. 미영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밥 다 됐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18살 준호는 요즘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엄마가 재혼한 뒤로는 방문을 꼭 닫고 지냈습니다. 미영은 준호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응, 곧 차릴게. 아빠 불러. 새아빠요. 준호는 차갑게 말하며 거실로 갔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는 철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새아빠라고 했죠. 미영은 한숨을 쉬며 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가 놓였어요. 평범한 저녁 반찬이었습니다. 철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식탁 옆에 놓고 가끔씩 화면을 확인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새아빠, 뭐 그렇게 자꾸 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 미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인데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철수를 쳐다봤어요. 미영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더니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것만 먹고 고등어도 먹어. 배불러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말도 별로 안 하고 방에만 있고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철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준호와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은 계속 준호 생각을 했어요. 준호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준호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야, 들어가도 돼? 네. 미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빠가 너무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관심 가져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선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준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보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자꾸 휴대폰으로 뭘 확인해요.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냥 예민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준호야, 새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미영도 요즘 들어 철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시간을 줘. 우리 다 적응하는 중이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이 아니라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미영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고여있던 국물처럼 마음 한편에 불안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철수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미영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는 그 말.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혹시 이 남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낮에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출퇴근을 했고 준호는 학교를 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영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미영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준호는 자기 휴대폰 화면을 미영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앱이 떠 있었어요. 앱 이름은 가족 위치 공유였습니다. 미영은 처음 보는 앱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제 폰 배터리가 요즘 너무 빨리 닳는다고 했더니 친구가 확인해 보래서 봤는데 이런 앱이 깔려 있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앱 아이콘은 평범한 가족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앱을 열어보니 지도가 나타났고 거기에는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바로 이 집 위치였어요. 이거 누가 깔았어? 저는 안 깔았어요. 그리고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요. 준호가 휴대폰을 다시 받아 설정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앱 삭제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네. 그래서 못 지우고 있어요. 엄마, 이거 누가 깔은 거예요? 준호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앱을 깔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새아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철수 앞에 서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깔았어요? 철수는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 내가 깔았어요. 왜요? 걱정돼서요. 철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준호 동의도 없이 이런 걸 깔면 어떡해요? 요즘 애들 예민한 거 몰라요? 미영 씨, 요즘 뉴스 좀 봐요. 고등학생들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사건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나는 그냥 준호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보호요? 이건 감시잖아요. 감시라니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 준호가 불편해해요. 이거 지워주세요. 미영 씨. 철수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이 집 가장이에요.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준호한테 물어보고 깔았어야죠. 물어봤으면 허락했을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철수가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철수는 항상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보, 제발 지워주세요. 준호가 너무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안전 문제예요. 철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새아빠가 깔았대. 너 걱정돼서 그랬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니? 엄마, 이거 위치 추적 앱이에요.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건 감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준호야, 새아빠 입장도 이해해줘. 너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보호요? 엄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 전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어디 가든 뭘 하든 새아빠가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준호는 몸을 돌렸어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영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철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철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철수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 말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감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미영은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철수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이제 철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영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영은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걸었지만 골목은 끝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영은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미영이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 먹고 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준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미영을 쳐다봤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응? 무슨 소리야? 그냥요. 조심하라고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 미영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요. 철수는 미영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미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준호의 불안이 단순히 예민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만 미영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슈퍼에서 일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계속 준호와 철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철수는 변함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이 슈퍼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학생 어머니시죠? 저는 준호 담임 교사 박 선생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큰일은 아니고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학교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뭐 잘못했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미영은 슈퍼 사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미영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싸움이라도 했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진 걸까? 미영은 버스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준호 어머니,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계속 준호를 지켜보더라고요. 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봤는데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대요. 키가 크고 깡마른 체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혹시 준호가 집에서 무슨 이야기 한 적 없나요? 요즘 준호가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불안해 보인다니. 미영도 느끼고 있었지만 선생님까지 알아챌 정도였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좀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학교 앞에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일까? 하지만 왜 학교 앞에서 준호를 지켜보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은 걸까?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준호를 지켜보던 남자. 그게 정말 철수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낮에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학교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회사를 빠지고 온 걸까? 하지만 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미영은 거실에 앉아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6시가 넘어서 철수가 돌아왔어요. 왔어요. 응. 철수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오늘 준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요? 학교 앞에 낯선 남자가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래요? 누군데요? 철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철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혹시 당신이었어요? 네. 철수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학교 앞에 갔었어요? 아니요. 내가 왜 거기를 가요? 그럼 누구예요? 나도 모르죠. 철수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씨, 나 요즘 회사 일로 바빠 죽겠어요.
학교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침착하고 조용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철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학원에 가서 아직 집에 없었어요. 미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고 철수도 방에서 나와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학교 앞의 남자, 철수의 이상한 반응, 위치 추적 앱, 모든 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쯤 철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미영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을 지나 침실로 가려던 미영은 철수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늘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미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평범한 서재였습니다. 미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은행 서류들이 있었어요. 미영은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꺼내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택시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 행방 묘연. 기사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미영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5년 전 평택에서 한 남자가 살해당했고 유일한 목격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기사 옆에는 몽타주 그림이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미영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철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신문이 떨어질 뻔했어요. 미영은 서둘러 신문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미영은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수가 살인사건 목격자라고? 그리고 왜 도망친 걸까? 미영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어요. 미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지만 신문 기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몽타주 그림 속 남자의 얼굴. 철수를 닮은 그 얼굴. 미영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침대 옆에서는 철수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철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자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미영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어젯밤 발견한 신문 기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은요? 응, 먹어야지. 기다려. 미영은 서둘러 밥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준호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왜요? 그냥. 오늘은 학원도 쉬고 일찍 들어와. 준호는 미영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호가 학교에 간 뒤 철수도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은 철수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요. 철수가 집을 나간 뒤 미영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경찰지구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어떤 상담이신데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계세요? 형사님이요? 잠시만요. 젊은 경찰관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 형사는 미영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았어요. 박 형사는 미영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은 가방에서 어젯밤 몰래 찍어온 신문 스크랩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박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이 기사 좀 봐주세요. 박 형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 남편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남편분이요? 네. 3년 전에 재혼했는데 최근 들어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요. 미영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박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준호 휴대폰에 깔린 위치 추적 앱, 학교 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신문 스크랩까지. 박 형사는 미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기억하죠. 5년 전 평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어요. 피해자는 40대 남자였고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 목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당시 몽타주가 그려졌는데요. 박 형사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미영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흐릿한 몽타주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철수와 닮아 있었어요. 혹시 남편분이랑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철수예요. 박 형사는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윤철수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범죄 경력도 없고 전과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개명했거나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어요. 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남편분 신상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지 같은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어요. 미영은 철수의 정보를 박 형사에게 알려줬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하며 말했어요. 며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요? 만약 남편분이 정말 그 목격자라면
지금 도망 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한 걸 보면 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형사의 말에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가정에 위험한 사람을 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드님도 조심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수가 정말 살인사건 목격자일까? 그렇다면 왜 도망쳤을까? 그리고 지금은 뭘 경계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저녁장을 보려고 했어요. 슈퍼 안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데 누군가가 미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돌아보니 동네 아줌마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미영 씨, 요즘 어때요? 재혼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 남편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냥 저희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남편분이 밤에 집 앞을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부터요. 새벽에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요? 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미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6시가 넘어서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미영은 부엌에서 철수를 슬쩍 봤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7시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안도했어요. 준호가 무사히 집에 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은 준호 방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수가 준호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철수를 지켜봤어요. 철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준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문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미영은 두려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확인됐습니다. 남편분 신상에 문제가 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영은 다시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 형사는 미영을 상담실로 안내하고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요. 윤철수라는 이름은 5년 전에 개명한 겁니다. 개명이요? 네. 본명은 정윤호예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조회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박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미영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윤호라는 이름과 함께 평택살인사건 참고인 명단이 떠 있었어요. 참고인이요? 목격자 아니었나요?
처음에는 목격자로 분류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조사받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주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도요. 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저녁에 남편분을 소환할 겁니다. 조사에 협조하라고요. 오늘이요? 네. 더 미루면 또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계실 때 찾아가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세게 쏟아졌어요. 미영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미영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비에 젖은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비가 엄청 오네요. 응. 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박 형사가 언제쯤 올까? 7시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준호는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산 안 가져갔어요? 응. 급하게 나와서 옷 갈아입어요. 감기 걸려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현관을 쳐다봤어요. 누구지? 철수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 형사와 젊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윤철수 씨 맞으시죠?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박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조사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박 형사와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식탁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박 형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철수 씨, 아니 정확히는 정윤호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박 형사의 말에 철수는 움찔했습니다. 당신 본명이 정윤호 맞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서류를 꺼내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5년 전 평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당신은 그 사건의 목격자였어요. 아니, 목격자가 아니라 용의자였죠. 저는 목격자예요. 용의자가 아니에요. 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조사도 받지 않고 도망쳤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당신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죠?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당신이 도망 중이라는 증거니까요. 의부사들을 지키려던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던 거 아닙니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식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윤호 씨, 지금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박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철수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영과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미영 씨,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럼 왜 신분을 숨겼어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철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철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요.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찰관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 미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새아빠가 진짜 범인이에요? 모르겠어. 미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미영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정말이요? 응. 우리 둘이 있잖아. 미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철수는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정말로 목격자일까? 그리고 왜 도망쳤을까? 미영은 철수와 함께했던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철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미영은 외로웠고 철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을까? 철수는 처음부터 도망 중이었을까? 미영과 준호는 그저 철수의 위장막에 불과했을까? 미영은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 미영과 준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빗소리만 귓가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영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영은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은 계속 걸었지만 길은 끝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 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준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오늘은 안 갈래요.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영은 준호 옆에 앉았어요. 그래, 오늘은 쉬자. 미영도 슈퍼에 전화해서 오늘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미영은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겨우 몇 젓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새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준호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알아야 했어. 더 조심했어야 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새아빠가 싫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낯설어서 그랬던 거예요. 새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 우리 괜찮을 거예요. 우리 둘이 있잖아요.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도 준호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좋아요. 1시간 후 박 형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박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정윤호를 조사했습니다. 박 형사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많은 걸 알아냈어요. 일단 정윤호는 범인이 아니에요. 네. 미영은 놀라서 박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정윤호는 목격자가 맞아요. 5년 전 평택에서 살인 현장을 목격했죠. 피해자는 40대 남자였고 범인은 조직폭력배였어요. 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정윤호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범인 조직에서 먼저 알아냈어요. 정윤호를 협박했죠.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인다고. 미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윤호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럼 위치 추적 앱도? 네, 그것도 범인들을 경계하려고 설치한 거였어요. 자기 위치는 물론이고 가족 위치도 파악하려고요. 혹시 범인들이 가족을 이용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저 두려워서 도망쳤던 거였다니. 학교 앞에 나타난 남자도 그건 정윤호가 아니었어요. 조직 사람이었습니다. 정윤호를 찾던 중에 준호를 미행한 거였어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조직원들은 어젯밤에 전부 체포했어요. 정윤호 증언 덕분에 5년 전 살인 사건도 해결됐고요. 이제 안전합니다. 박 형사는 미영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윤호가 미영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면회 가실 건가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를 만나고 싶은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박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응. 새아빠 나쁜 사람 아니었네요. 그러게.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새아빠 만나러 갈 거예요?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왜? 새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거짓말한 건 맞잖아요. 그게 아직 화가 나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수는 미영과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죠. 엄마도 아직은 만나기 싫어.
미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영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호가 밥을 차렸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없으니 뭔가 허전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정말 자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저 숨기 위한 위장막이었을까? 미영은 철수와 함께했던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철수는 조심스러웠어요. 늘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따뜻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고 미영을 챙기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진심이었을까? 미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철수를 선택했을까? 외로워서였을까? 아니면 준호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미영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외로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준호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힘들었고 지쳤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철수가 나타났을 때 미영은 안도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철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로움을 채우려고만 했죠. 그게 잘못이었을까? 미영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철수에 대해 더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준호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미영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철수를 용서해야 할까?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끝내야 할까? 미영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미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 진실과 마주하고 스스로 선택할 거라는 것.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미영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겁니다. 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미영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지금 미영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매일 고민했어요. 철수를 만나러 갈까 말까? 준호는 여전히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미영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은 결심했어요. 철수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 새아빠 만나러 갈 거야. 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안 갈 거지? 네, 아직은요. 알았어. 저녁에 올게. 미영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미영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야 할까? 경찰서에 도착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안내를 받았어요. 미영은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철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미영은 철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왔구나.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응. 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 왔어. 그렇겠지.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해. 나라도 안 오고 싶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철수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말해줘.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뭘? 다. 전부 다. 철수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5년 전에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 밤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어.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다른 남자들이 그 위에 서 있었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 근데 그놈들이 날 봤어. 얼굴을 똑똑히 봤지. 나는 도망쳤어.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왜 안 했어? 신고하기 전에 그놈들이 먼저 찾아왔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어.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경찰한테 가서 보호받을 생각도 못했어. 그냥 도망쳤지.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그렇게 5년을 산 거야? 응. 매일 불안했어. 언제 그놈들이 날 찾을까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철수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너를 만났어. 너는 따뜻했어. 준호도 착한 아이였고. 나는 생각했어.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이 사람들을 지키자. 그래서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 응. 혹시 그놈들이 너희를 이용할까봐.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너희한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확인했어. 너희가 안전한지.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는 가족을 감시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요.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진짜로 너희를 가족처럼 생각했어. 아니, 가족이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느꼈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놈들이 결국 날 찾았어. 준호 학교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미칠 것 같았어. 준호한테 손이라도 대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더 조심했던 거야? 응. 경찰한테 신고할까도 생각했어. 근데 그럼 내 정체가 다 드러날 거 아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 철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지만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정윤호 씨 할 말 있으시죠? 철수는 박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형사는 철수 옆에 섰어요. 미영 씨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윤호 씨, 당신은 단순 목격자가 아닙니다. 네. 미영은 놀라서 박 형사를 쳐다봤어요. 조사 결과 당신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들은 그날 술을 마시고 있었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피해자의 빚 때문에 찾아왔어요. 피해자는 조직에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맞아 죽는 걸 그냥 봤어요. 나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당신은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방조제로요. 박 형사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친구가 죽는 걸 그냥 봤다니. 하지만 아직 길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범인들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하세요. 그러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할게요.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매일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철수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친구도 못 지켰고 가족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믿어줘요.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도 울고 있었어요. 미영 씨, 준호 잘 부탁해요. 그 아이 착한 아이예요. 제발 잘 키워줘요. 응. 미영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을 거예요. 마땅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박 형사가 철수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미영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해요. 꼭.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면회실을 나갔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영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철수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미영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 철수와의 관계도 지난 3년도 모두 끝났어요. 미영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둘만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철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 식탁 자리, 서재의 책들. 모든 게 철수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미영은 다시 슈퍼에 나가기 시작했고 준호도 학교에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 특유의 보슬보슬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에 반죽이 익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영은 부침개를 뒤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뭐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주말이라 학교도 없었습니다. 부침개 부치고 있어. 비 오니까 먹고 싶더라. 와, 좋다.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부친 부침개를 접시에 담아 준호 앞에 놓았어요. 먹어봐.
준호는 젓가락으로 부침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영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부침개를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죠? 미영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미영은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잘 해낼 거야.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끼리 충분해. 진짜요? 진짜야. 엄마랑 준호,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미영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새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 받을 거야. 그리고 형을 살게 될 거고. 얼마나요? 모르겠어. 아마 몇 년은 될 거야.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미영도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새아빠 미워해요?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실망했어.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저도 그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웠나 봐. 우리가 떠날까 봐. 그래도 말했어야죠. 그래, 말했어야 했어.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새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매일 불안하게 살았잖아. 그래도요. 준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은 준호를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어렸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준호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 새아빠도 그랬던 거야. 엄마는 새아빠 용서한 거예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인 거야. 새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못 받아들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시간이 필요해. 미영은 준호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준호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부침개를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고 미영이 닦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옛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언제 방송이에요? 90년대 초반이었나? 엄마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옛날 사람들 옷이 웃겨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준호야, 밥 먹자.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 뭐 보고 싶은데? 친구들이 요즘 나온 영화 재밌대요. 그래. 그럼 가자. 진짜요? 응.
우리 오랜만에 같이 놀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철수가 쓰던 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수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미영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예전에 발견했던 신문 스크랩은 경찰이 가져갔었죠. 서랍 안을 정리하다가 미영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영과 준호, 그리고 철수가 함께 있었어요. 작년 여름 바닷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미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미영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와서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비 온 뒤라 하늘이 더 맑았습니다. 엄마, 밖에 무지개 떴어요. 준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영도 창가로 갔어요. 정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와, 진짜 예쁘다. 엄마, 사진 찍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무지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영도 함께 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무지개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미영과 준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고 미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의 형태가 다시 천천히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영과 준호, 둘만의 가족. 작지만 따뜻한 가족.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